13화 오아시스 마을사. 거대한 폭음과 함께 땅이 흔들린 지도 한참 지난 것 같았으나 아직도 스테르는 몬스터 한 마리도 처리하지 못하고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다. 시엘, 무사해야 할 텐데. 그리 생각하며 스테르는 자신을 향해 내려쳐지는 거대한 갈색 집게발을 뒤로 피하였다. 바닥을 내리찍은 집게발에 모래먼지가 피어오르며 연신 스테르는 기침을 했다. 콜록콜록. 눈을 찌푸리며 기침을 하던 때 반대쪽 집게발이 스테른의 옆구리를 노리며 공격해왔다. 이런 젠장. 욕지거리를 내뱉으며 집게발을 피하는 동시에 몸을 굴려 그 자리에서 피하였다. 아무리 종이짝 같은 방어막일지라도 뱀도 없는 이 상황에 저걸 정통으로 맞으면 정말 골로 갈 것 같았다. 거기에 더해 앞에는 집채만한 몬스터. 전갈의 꼬리에서는 불꽃이 맺히기 시작하더니 스테른을 향해 불꽃 덩어리를 쏘았다. 숨 돌릴 틈도 없이 또다시 스테른은 자리에서 도망쳐야만 했고 강렬히 터지는 불꽃 열기에 피부가 타들어가듯 따가웠다. 미치겠네. 좀 전 빙폭룡을 날린 탓에 뱀이 없는 지금 위력도 떨어진 얼음탄만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다. 그년이라도 죽였다면 억울하지라도 않지. 이제 와서 이를 갈며 후회를 한들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다. 분명 그땐 내릴 수 있는 판단 중 최고의 판단이었다고 생각은 하지만 상황이 꼬여도 너무 꼬였다. 땀범벅인데다 땅에 구르는 덕에 얼굴부터 온몸엔 흙먼지가 덕지덕지 붙어 입에선 모래가 씹혔다. 사람들의 목숨이 달린 위급한 상황에서 몬스터 한 마리도 처치 못하고 발목이나 붙잡힌 채 있는 자신이 너무도 한심하게 느껴졌다. 전갈의 꼬리에는 다시 불꽃이 맺히면서 스테른을 향해 쏘아지려던 때 누군가 뛰어올라 전갈의 등껍질 위에 착지하였다. 바로 시엘이었다. 시엘의 무기였던 장검은 어디 가고 단검이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한 짧은 칼을 집어들었다. 짜리몽땅한 검날이 붉어지면서 등껍질에 꽂더니 폭굿을 10%. 칼날이 꽂혀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폭구슬을 날렸다.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전갈의 껍질이 다 터져나가 죽었고 그 충격의 여파로 시엘도 날아가 바닥에 뒹굴었다. 시엘, 스테른이 곧장 쓰러진 시엘에게 달려갔다. 야 괜찮아? 왜 이렇게 무모한 거야? 검기를 쓰고 나서 기운이 없는 건지 아니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시엘은 등을 돌리고서 바닥에서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았다. 상관할 바 아니잖아요. 애가 원래 이런 성격이었나? 처음 보는 시엘의 모습에 스테르는 당황스러웠으나 이내 시엘 옆으로 다가가 앉았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잠시 침묵이 흐르는가 싶더니 실은 시엘은 좀 전에 남쪽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다. 아주머니에 대한 죄책감과 과연 제가 잘한 짓인지, 분명 무슨 방법이 있었는지도 모르는데 너무 섣불리 죽인 건 아닌지 후회돼요. 지금까지 가만히 듣고만 있었던 스테른이 입을 열었다. 후회할 거면 왜 죽였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지금까지 누워만 있던 시엘이 일어나 앉더니 삐딱하니 고개를 기울이고서 스테른을 죽일 듯이 노려봤다. 네? 왜 죽였냐니? 그게 지금 저한테 할 말인가요? 싸늘한 어조와 싸늘한 표정에서 평소 시엘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만큼 그녀에게서 고뇌로 인한 분노가 느껴졌다. 제가 어떤 심정으로 아주머니를 죽였는지도 모르면서 왜 죽였냐니요? 저도 아주머니 죽일 때 괴로웠어요. 힘들었다고요. 그런데 아주머니께서 괴로워하시면서 제발 죽여달라고 하는데 저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시엘은 할 말을 다 하고 나서도 씩씩거리고 있었지만 스테르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럼 그걸로 된 거 아니야? 넌 최선을 다한 거잖아. 스테른의 말에 복받쳤는지 시엘은 참아내던 눈물을 흘리며 스테른의 품에 안겨 펑펑 울었다. 스테른은 그저 안겨있는 시엘의 등을 말없이 두드려 주었다.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나서야 울음을 그친 시엘은 조금 민망했는지 스테른과 묘하게 거리를 두고 앉아 있었다. 다 울었어? 스테른의 물음에 고개를 숙이고 있던 시엘이 끄덕이자 스테른이 기지개를 켜면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면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동쪽의 몬스터는 내가 처리하고 올게. 솔직히 자신이 없긴 하였으나 동쪽으로 몸을 돌리던 때 시엘이 스테른의 옷소매를 붙잡았다. 왜? 너도 가려고?
물음에 시엘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안 가셔도 돼요. 응? 스테른이 되묻자 시엘은 살짝 얼굴을 붉히면서 볼을 긁적였다. 실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화풀이가 아니라 스테른 씨가 북쪽에 있으니 당연히 동쪽 먼저 갔다 왔어요. 그 말에 스테른은 잠시 말을 잃었다. 스테른이 저 전갈 한 마리조차도 잡지 못하고 낑낑거리는 동안 시엘은 혼자서 2마리나 처치하고 왔다는 것이었다. 그래? 거긴 좀 어땠어? 스테른의 물음에 시엘의 표정이 다시 어두워지면서 스테른도 괜히 물어봤나 싶었다. 그래도 혹시나 싶어 물어봤지만 시엘은 입에도 꺼내기 싫은지 고개만 저을 뿐이었다. 전갈 몬스터 사체를 쳐다보니 역시나 마을 밖에서 만났던 몬스터와 마찬가지로 별의 조각을 주기는커녕 가루로도 변하지 않고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그렇게도 평화로워 보였던 마을은 한순간에 쑥대밭이 되었다. 그리고 그녀가 분명 부아스에서도 재밌는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했다. 그 재밌는 일이라는 것이 이런 일이라면 사막의 뜨거운 바람 한 줌이 스쳐 지나갔다. 여러분, 다행히 무사하셨군요. 멀리서 촌장과 마을 사람들이 달려오고 있었다. 무사하셨군요, 촌장님. 그 모습을 보고 굳어있던 시엘의 표정이 조금은 풀렸다. 아르보르가 죽자 결계가 무너졌다. 폭발음이 울리자 촌장은 즉시 마을 사람들을 밖으로 대피시켰다. 그 덕분에 서쪽 사람들은 아무 피해도 없었다. 그리고 죽더라도 마을을 지키고자 하는 촌장과 젊은 사람들이 몬스터와 싸우기 위해 다시 돌아왔을 때 스테른과 시엘을 만난 것이었다. 어느덧 해가 지면서 서쪽 지역으로 돌아온 스테른과 시엘은 빈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떠나기로 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의논을 하기 위해 촌장의 집에 모였다. 마을을 다시 재건할 건지 단체로 이민을 할지 의논하느라 정신없는 와중에도 간간히 마을 사람들은 먹을 것을 가져다 주었다. 그러나 스테른이나 시엘은 고작 2세 입만 먹을 뿐 나머지는 현무, 뱀이 혼자서 다 먹었다. 반면 웬디는 한 입도 먹지 않고 책만 보는데 그 모습을 보며 스테른은 같은 환수끼리도 어쩜 일이 다를 수가 있나 싶었다. 오늘 너무 많은 일이 있었기에 심정이 복잡해서였을까. 식탁에 마주보고 앉아있는 스테른이나 시엘은 별다른 대화가 없었다. 가끔 대화가 오가도 그리 길지 못했다. 이런 답답한 분위기에 실증이 난 스테른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피곤하네. 그럼 나 먼저 자러 간다? 아직도 음식을 먹고 있는 현무를 강제로 끌고 오자 시엘도 바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 저도 이만 들어가서 자야겠어요. 잘 자요, 스테른 씨. 그렇게 스테른과 시엘은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방에 들어가서도 스테른은 침대에 멍하니 누워있을 뿐이었다. 잠은 오지 않고 좀 전에 그녀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며 스테른을 괴롭혔다. 여전히 멀뚱멀뚱 천장을 바라보던 스테른이 머리맡에 누워있는 현무에게 말을 걸었다. 현무, 넌 아까 그 녀석이 했던 백혼이 현문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평소 뱀이었다면 알게 뭐야 라고 관심 없는 척 했을 텐데 글쎄, 나도 그놈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모르겠던데. 웬일로 평소하고 달리 제대로 답해 주었다. 다만 확실한 건 백호는 분명 백호 형님을. 너 뭐냐? 그런 뱀의 낯선 모습에 바라보는 스테른의 시선이 마음에 들지 않다는 듯이 인상을 구겼다. 재수없게 그딴 눈빛으로 쳐다보지 마. 내 눈빛이 어때서? 스테른은 조금 억울했다. 지금 당장 스승님을 찾아가 물어보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부아스가 먼저지. 뱀의 말이 100번 1000번 옳았다. 이런 참혹한 일이 또다시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모르는 척하고 지나갈 수 없는 일이었다. 애초에 부아스가 목적지이긴 했지만 힘든 여정이 되겠네. 왼손으로 이마를 짚다가 할머니의 유품인 짐승발톱의 팔찌가 눈에 들어왔다. 그러고 보니 혼돈이라고 했었지? 혼돈을 몰고 올 팔찌라는 건가? 생각에 지쳐선지 웃기지도 않는 생각에 스테르는 더는 생각하지 않기 위해 잠을 청하였다. 다음 날 아침 얼마 안 되지만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떠나기 전 마을 사람들이 배웅해주며 촌장이 돈주머니를 내밀었다. 말로는 얼마 안 된다고 하였으나 한눈에 봐도 꽤 묵직해 보였다. 스테른과 시엘이 서로 마주보고 고개를 끄덕이더니 시엘이 대답했다. 저희는 이 돈 받을 수 없습니다. 왜? 왜 안 받아? 아야, 헛소리를 짓거리는 뱀의 코를 스테른이 딱밤으로 때리자 고통에 못 이기고 뱀은 등껍질 위에서 몸을 비비고 왔다. 괜찮아? 시끄러. 아파하든 말든 스테른은 뱀을 무시하고서 자신의 의사를 밝혔다. 애초에 마을을 지키지도 못했는걸요. 죄책감에서인지 말끝을 흐리며 스테른은 이어갔다. 부서진 곳도 수리해야 하고 이제 이곳을 여관으로 고치려면 상당한 돈이 필요할 텐데 이 돈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 마을을 버릴 수는 없었다. 결국 의논 끝에 여행자들이 머물고 쉬었다 갈 수 있는 여관촌으로 바꾸기로 했다. 다행히 아르보르가 끌어올리던 지하수로가 완전히 끊어진 것 같지는 않았기에 조금만 땅을 파면 물이 나올 것 같았다. 그렇게만 된다면 예전 같지는 않겠지만 충분히 사람이 살만할 것이다. 다만 큰 걱정거리가 있다면 이곳이 무법지대인 만큼 치안이 가장 중요했다. 그렇기에 따로 방범대를 만들 거라 했으며 방범대 일원으로 스테른과 시엘에게 먼저 제의가 들어왔다. 촌장은 그들에게 적지 않은 보수를 줄 거라 약속하였으나 스테른과 시엘은 해야 할 일이 있었기에 정중히 거절하였다. 이거 참 도움만 받기만 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대들에게 무운이 있기를. 피해가 컸던 만큼 미안한 감정이 적지 않게 들었으나 오히려 감사하다는 촌장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럼에도 시엘은 눈물을 꾹 참고서 웃으며 인사를 하였다. 스테른도 촌장과 마을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며 오아시스 마을을 뒤로 하였다.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 모래밭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마을을 떠난 발걸음 얼마나 걸었을까? 스테른이 시엘에게 물었다. 그런데 어제 전갈 몬스터 죽일 때 검기색이 시뻘겋던데 원래 푸른색 아니었어? 아, 그게 시엘은 잠시 망설이는가 싶더니 답해 주었다. 검기는 몸속 기를 끌어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에 따라 색이 변하기도 하는데 그때 저는 사리로 가득 차 있어서 붉은색을 띄었던 거예요. 항상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쉽지가 않네요. 헤헷. 시엘이 쓴 미소를 지어 보이자 스테른이 관심을 보이는 듯 뜸을 들이다 입을 열었다. 그 검기라는 거 나한테도 가르쳐 줄 수 있어?